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좀 주된 이유 같은 거를 뭐라고 보시나요? 주된 이유는 오를 때가 됐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볼 어, 수도 있겠고, 네,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이 네, 비트코인 같으면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큰 상승장이 있고, 그리고 또 큰 하락이 있고, 회복장이 있고, 음, 요걸 이제 반복해서 상승, 하락, 회복, 상승, 하락, 회복, 이걸 반복해서 가는데 작년이 그 하락 사이클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조정,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 상승.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또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아, 그리고 내년에 반감기라는 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음, 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2021년 그때 막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어,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말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오나 보다. 이런 생각에 여러 그 상승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복합적인 뭐 사이클이 오고 또 반감기가 음. 오고 막 그런 게 중첩이 돼서 이제 네. 내년에 이르게 되고 이제 한번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내다보시나요? 얼마까지? 네, 그런 건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굳이 이제 가격 얘기를 하자면, 네. 가격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승 재료로 이게 올라가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거든요. 음, 반감기란 건 너무나 명확한 경제 원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 만들어지는 유통되는 공급. 채굴자들이 지금 하루에 비트코인을 900개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 4, 5월쯤 되면 이게 반으로 줄어서 어, 450개만. 어, 그러면 당연히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우리도 갑자기 유통망이 막혀서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고 그래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 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면 그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 줄어버린 비트코인의 영향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네. 여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상승 재료가 맞물린다면 음, 이게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게 마치 2017년처럼 그때는 그냥 시원하게 쫙 올라갔는데 어, 2021년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그 반감기 후 1년도 채 되기 전에 올랐어요. 한 어, 4월쯤에. 한참 미리 올라버리니까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좀 그 약발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반감기에 약발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떨어져도 완전히 안 떨어지고 떨어질래다 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재료가 붙어주니까 그때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아, 그거하고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쏴줬어요. 어, 6만 9천 달러까지 그때.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쐈는데 요번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 많이들 어, 물어보시는데 네, 이번에 이게 참 어떻게 맞물릴까? 아, 사실은 이제 ETF가 내년 1월 초쯤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그때 그 호재 뉴스 때문에 반짝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뭐 분위기가 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포모가 와서 그냥 너도 나도 돈 싸들고 들어오면 좀 과하게 오를 수도 있죠. 그때 너무 과하게 오른다면 비트코인 ETF 그 약발이 음, 한참 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그 비트코인 반감기 그 유통이 줄어버린 그 약발하고는 이게 맞물리지가 않으니까 한번 튀고 나중에 오를 때는 너무 미리 많이 올라버리면 좀 덜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어, 생각을 좀 해보고 기대되는 시나리오는 이 처음에 네, 아마 ETF가 딱 터지고 나면 기다리고 있던 자금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음, 한번 쏴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 아,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매도 압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생길 테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빠질 텐데 음, 이 ETF란 게 기관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ETF 수익 되자마자 돈 싸들고 올 수는 없어요. 어, 기관들이 지금 아직은 투자를 못 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ETF가 승인돼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블랙록이 이제 나서서 영업 사원들이 있으니까 재정 상담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돈 많은 회장님들 만나서 회장님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음, 이제 주식 사듯이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 회장님들이 비트코인이 뭐 잘 뭔지 몰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지갑에다가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됐어 됐어 음,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무슨 지갑을 만들고 뭐 거래소에 산다고 그러면 또 거래소 해킹 당하면 어떡하나. 음. 정말 골치 아파요 이런 건. 그래서 사실 이 돈 많은 분들이라든가 이 기관들은 어차피 투자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직접 그런 분들은 몸을 사리고 있는데 아, 현물 ETF가 나온다면 주식 사듯이 사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물량이 잔뜩 들어오면서 이제 매도세가 붙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 커지면 음, 분명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반감기 타이밍과 맞물리게 된다면 2025년에 그때 이 불꽃 축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 혹시 또 막 그때 급리 인하하고 막 이러면 또 유동성, 그렇죠. 금리 인하도 그때 맞물릴 테니까 어, 금리 인하를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뭐 2024년 네, 한 중후반 정도 예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딱 그때하고 정확하게 맞물리고 음, 그리고 내년 말이 대선입니다. 대선. 돼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역직살하게 먹고 있는데 뭐 지지율도 형편없고 어, 사람들한테 돈 풀어서 대통령이 훌륭해서 지금 경기가 회복했네. 그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이겨냈네.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아마 대선 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공약 같은 게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산타랠리와 함께 또 정책들이 서로 바뀌고 기대하기로는 그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공화당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된다면 더 크게 또 어, 결과물이 나와질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네. 승인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1월, 내년 1월 보신다고 했는데, 아, 가능성이 있죠. 아, 모든 게 이게 확정적인 건 없잖아요. 투자란 게 그런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 블룸버그 전문가가 90%의 확률로 어, 1월 10일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어, 합니다. 그러면 1월 10일이 아니고 그 전이란 건 요번 달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언제 되겠다. 1월 전에 90% 확률로. 뭐 그 전문가가 틀려서 10%가 있는 거니까 안 될 확률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음, 뒤통수 치면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안 어,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의 아, 문제지 이거 결국 되는 거예요. 결국 되는 거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이걸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블랙록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잖아요. 맞아요. 10조 달러가 넘게 그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음, 사람들이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이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이걸 어떻게 팔 건지도 충분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발의 준비가 돼 있고 브로셔도 지금 다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 되겠지만 안 될 확률도 있지만 그 정도는 좀 배제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확률이 음, 그만큼 높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걸 단순히 신청하는 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미 그 저변에 엄청난 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준비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 승인 확률이 뭐 500 몇 대 1이에요. 500 몇 대 승인 받았고 그다음에 한 번 거절을 당했는데 그 ETF 그러니까 상품 뭐 되게 많은 거요? 아직까지 신청한 것 중에 그러니까 거의 그렇군요. 된다 이렇게 봐야죠. 블랙록이. 그리고 블랙록이 S&P 500의 거의 모든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모든 회사를 갖고 있고 사실 이 모든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그런 기관인데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밀고 간다. 그럼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어쩌면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막 이런 분들도 네. 어, 비트코인은 악마다라고 그랬나? 막 되게 안 좋게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안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왜 근데 그런지. 사실 네, 그분들은 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니,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마이클 세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아니, 신기술이 나오면
90살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겠냐.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새로운 어떤 시도보다는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브라질에 있는 누뱅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가 바로 암호화폐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본인은 돈을 던지지만 뒤로는 혹시 그렇구나. 모르니까 야, 슬쩍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뭐 테크 싫어하면서 애플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워렌 버핏이. 음,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뭐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면 그걸 그냥 고지것대로 듣는 것보다는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 내 방법대로 한번 이걸 이해해보고 공감을 해보는 거죠. 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만약에 비트코인 사기가 아니라면 어쩌면 레리 핑크의 말처럼 고퀄 자산이라면 그러면 상승 가능성,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내가 1,000만 원 넣었을 때 이게 2천만 원이 될 확률이 한 70%야? 음, 그러면 이건 해볼 만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 이걸 또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레리 핑크가 얘기했다니까, 웅달 책방에서 그 나온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 사람 좀 신뢰가 가게 생겼는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걸까? 어, 그런 본인만의 분석이 필요하다. 음,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본인이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모르는데 남이 좋다니까 투자하는 건 이건 뭐 도박이잖아요. 잘은 몰라도 내가 공감을 해보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음, 이 정도의 투자 기회가 되겠다. 이런 공감이 된다면 투자를 하는 거죠. 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네. 괜찮죠. 아, 다행입니다. 어차피 분할로 매수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아우 아까워 그때 샀을 걸. 지금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어,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이 막말로 10만 원일 때 산 사람들 100만 원, 1000만 원 되면 파티하면서 다 팝니다. 뭔지 모르면 100배 먹었으면 나와야지 얼른. 그게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철학을 믿고 어, 그 성장 가능성을 믿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5년 후, 10년 후에 또 내가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좋은 가격이고 지금도 어, 앞으로를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모를 때는 왕창 뭐 몰빵하면 안 되고 음,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좀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타이밍상 불장의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뭔가 모두를 위한 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공부를 하셔서 용단을 내려야 되고 가능하면 뭐 50% 그냥 미리 딱 어,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 제가 책임은 못 지지만 그 정도에 확실히 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지금 그냥 안 할 거면 말고 할 거면 50%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는 떨어질 때마다 10%씩 분할로 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불장의, 타이밍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게 아닌데 네. 작년만 같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호재가 이렇게 줄 서서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을 뭐 투자를 안 하실 분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투자 기회가 좋아도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공격적인 접근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불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 뭐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네. 느끼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견해를 밝혀주신 거니까요. 알트코인 사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트코인. 지금 시점에서.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알트코인. 알트코인 사도 될까? 음, 되죠. 됩니다. 알트코인에 큰 기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초보들, 음, 초보 중에서도 생초보가 있어요. 생초보. 아무것도 음, 모르시는 분들. 웅달 책방 보고 처음으로 코인이 비트코인 로고가 보이니까 비트코인 너무 비싸네. 들어가 어, 보니까 싼 것도 있네. 뭐 비트코인 다른 이름 어, 뒤에 다른 거 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네, 이왕이면 싼 거 사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100% 비트코인. 초보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권을 해요. 그런데 알트코인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부터 사고 공부가 되는 대로 알트코인도 조금씩 조금씩 좀 메이저 안전한 것부터 조금씩 접근해 나가면 어떨까? 음, 처음엔 소량으로 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말고요. 네. 직접 사는 거 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코인베이스나 그런 음, 회사를 간접적으로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불장에서는 사실 그런 주식들이 조금 더 실적이 좋아요. 채굴 회사가 더 많이 오릅니다. 어, 그런데 그런 전략적으로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고요. 음, 전반적인 사이클을 다 보면 비트코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나 채굴회사 주식을 사는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기관들이 사실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코인 샀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지갑 관리 잘못해서 뭐 거래소가 문 닫아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코인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된다면 코인이 더 낫다. 그런데 아이 코인 몰라 나 그냥 주식 거래하는 내 거래소에서 그냥 주식 사듯이 살래. 이러신 분들은 또 하나의 옵션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그 호재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고 오를 네. 것을 조금 이렇게 확률 높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제 정세로 볼 때는 사실 뭐, 그 이스라엘 그쪽 팔레스타인도 전쟁도 아직 있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아직 안 끝났고, 뭐 중국 경제 어렵다고 하고, 뭐 미국 경기만 좋다고 그러고, 앞으로 미국에도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비트코인만 잘 될 수가 있을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비트코인만 잘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어, 미국 경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힘들고 막에 나가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 동네 식당 문 닫고 있고 다들 어려워서 이제 뭐 월급 받는 것 같고 예전처럼 소비가 안 되니까 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해도 약하게 오는 거죠. 약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 2022년에 벌써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억지로 길게 늘려놨다. 이렇게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삶이 좀 퍽퍽해질 것 같다. 이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경기가 내년에 더 어려워지면 주식 가격, 코인 가격은 떨어져야만 하는 건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얼만큼 어렵느냐가 더 중요한데 만약에 내년에 들어서서 연말에는 회복될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할 것 같고 또 뭐 돈 막 나눠줘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폭등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으면 그런 말씀하신 하락 재료도 있겠지만 상승 재료가 월등히 높습니다. 아, 월등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심하게 오고 좀 더 많이 꺼지면 비트코인 좀 더 하락을 하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식 반등할 때 비트코인은 더 빠르게 더 높이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얕게 약하게 온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잠깐 몇 번 쉬다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방어적인 자산이 될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뭐, 투자 자산은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네.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석유, 오일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금, 뭐, 집, 음, 뭐, 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중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가장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작년처럼.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올해 회복하는 모습만 봐도, 음, 이거는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이 있겠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처럼 정적인 자산이 아니고,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그게 시장의 어떤 그 틀을 바꾼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역사를 돌아봤을 때도 이런 과도기 때마다 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갑자기 이 최고 기업들이 다 순위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금 같은 경우 지난 10년 따져보면 뭐 인플레이션 계산하고 나면 그냥 손실이에요. 음,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이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대적 흐름을 느끼지 않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비트코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음, 돈 놓고 돈 먹기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 과거에 이러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5년, 10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할 수가 있겠네. 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됐을 경우 훨씬 더 크게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로 열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다른 알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암호화폐가 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제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단시간 내는 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시간 중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네. 금의 시가총액도 넘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시간의 문제이지 어, 지나가야 되는 수순에 맞게 그냥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어, 금보다 훨씬 우월하고 금은 사실 뭐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금을 우리가 꼭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그런 것들 많이 있고 금이 금인 건 희소성 때문이잖아요. 음, 반도체에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물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공기. 근데 흔해 빠졌으니까 우리가 귀하다고 안 느끼는 건데 희소성만을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당연히 우월하고 금 어, 같은 경우도 열심히 채굴 합니다. 1년에 2%씩 채굴하다가 네. 금값 올라가면 5%까지도 채굴해요. 아, 맞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 2,100만. 채굴하고 싶어도 못하게. 이렇게 누군가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돈 먹여서 이걸 본인들한테 좀 유리한 정책을 펴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투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와,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 시총을 앞설 수 있는 건 이거 뭐 우리 코인 투자자가 하는 얘기들이 아니고 뭐 아크 인베스트라든지 또 결정적으로 또 블랙록 얘기를 계속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금과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 정말요? 한번 생각을 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네. 사실 금의 시가총액이 애플보다도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이게 금 시총까지 가려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 15배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 여기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반감기 때 또 한번 지나면 또 팍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떨어졌다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번에 뚫기는 어렵죠. 아, 한 번에 뚫기는 이번 어렵고. 사이클에 그걸 뚫고 가기는 어렵다. 아, 이렇게 그건 말씀드립니다. 어렵다. 아, 예. 그리고 네. 이번 사이클에 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도 음,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큰 기대를 우리가 갖고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적정 기대치를 갖고 뭐 금 시총까지 가면 좋겠다는 하지만 그 전에 분할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수익 실현을 하다가 음. 거기까지 가면 좋고 다 팔지는 말고 그렇게 그냥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이 아니고 2030년까지 금시총을 돌파하고 음. 개당 1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어.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투시아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며칠 동안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간 속에서도
그 막 블랙록이나 뭐 이런 큰 손들을 계속 주워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비트코인. 사람들이 이제 주워 담는데 네, 이왕이면 저가에 담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블록락도 사실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건 원치 않아요. 근데 이걸 뭐 비밀로 등록을 안 해놓고 갑자기 ETF를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 조금 더 사야 되는데 이런 음,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눌러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걸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사람들이 여러 그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그 규제 기관이라든가 언론 매체에서 가끔씩 그 공포 조작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소송 관련 또 게리 겐슬러라는 그 SEC 위원장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맨날 소송 걸고 ETF 승인 안 해주는 그 사람 게리 네, 겐슬러 이 사람한테도 뭐 블랙록이 전화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야야 아직 시간 안 됐어 조금 더 눌러 이렇게 아, 그래야지 좀 매수를 하니까. 왜냐하면 블랙록 같은 기관이 한꺼번에 그걸 다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큰일 나요. 음, 싸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몇 달간의 그 많은 비트코인을 몰 수도 없고 수년에 걸쳐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2020년에 막 욕할 때 보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그래왔어요. 비트코인 사기다 그래놓고 몇 달 후에 유럽에 있는 자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아, 이런 모습들이 그래요? 계속 포착이 됩니다. 와, 레리 핑크도 그렇구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움직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을 눌러가면서 매집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 내년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해도 음, 미리 또 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블랙록에서 영업을 해야 될 거예요. 영업해서 회장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이 투자를 했는데 고점에서 사가지고 그냥 손실 보면 블랙록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회장님들이 ETF를 사고 나서 좀 재미를 봐야지 역시 블랙록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내년에 상승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한번 눌러가면서 회장님들이 또 여러 기업들이 블랙록의 고객들이 좀 들어와서 좀 재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막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이런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꽤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오, 매집을 해야지. 왜냐하면 ETF 신청을 했다는 건 어,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승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좀 살까 하면은 어유 블랙록보다 먼저 살려고 다 우리 개미들도 막 눈치 보고 있는데 그렇군. 미리 다 사놨죠 다. 근데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앞으로도 살 거고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아직 벌써 많이 사놨다는 건 뭐 알 수 있는 거죠. 음.